안녕하세요. 공시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요일은 제작 여건상 라이브 방송이 어려워서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자체 촬영 및 편집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제 7월 28일 나온 주요 공시 몇 개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방산업체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하나디펜스가 모두 폴란드와 무기 공급 계약,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어제 28일 장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먼저 현대로템이 풍문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공시한 내용인데 7월 27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공급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로템이 별도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게 K2 전차입니다. 탱크죠. 우리나라 육군의 주력 전차이고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육군에선 사용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다는 내용이고 계약 물량이 1000대입니다. 폴란드에서 일부 급하게 필요한 물량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나머지는 이른바 폴란드형 K2 전차라고 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입니다. 이건 이제 폴란드의 군사 체계에 맞춰서 추가적인 어떤 사양이 들어간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내피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1000대를 어쨌든 폴란드에 공급을 합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폴란드에 가서 직접 현지 체계에 맞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1000대라는 물량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사실 전 세계 국가에서 이 전차 탱크를 1000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많지가 않고요. 사실상 폴란드 육군의 주력 전차가 현대 로템의 K2 전차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폴란드의 지도이죠. 폴란드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으로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와 손잡고 있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이쪽을 막아야 되고 왼쪽은 전부 다 나토 지역이죠. 나토 입장에서 보면 나토를 하나의 거대한 국가라고 보면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쪽을 막는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최전방이고 바로 밑에 지금 러시아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죠. 이러한 폴란드의 지형을 보면 주력 군대는 육군일 수밖에 없고 육군에서는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전차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1000대면은 기존에 쓰던 전차를 싹 바꾼다는 얘기고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폴란드가 현재는 독일산 전차를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라는 전차를 이걸 전부 다 K2로 바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일이 전차 강국인데 그래서 폴란드도 그동안 독일산 전차를 많이 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독일이 자국군의 현대화를 지금 많이 또 독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지원하거나 수출할 전차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산 전차로 바꾸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또 하나는 폴란드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많이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실 폴란드와 러시아는 굉장히 불구대천의 원수죠. 예전에 공산군 국가였다가 지금은 그 체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나토로 들어와 있고요. 이 폴란드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독일이나 이렇게 독일하고도 사실 예전에 독일의 지배를 받았죠. 폴란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독일과 손잡으려고 하는데 독일은 자기네 일 바쁘다고 지금 별로 안 도와주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언제까지 독일이나 또는 멀리 있는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이놈들이 자기네 편할 때만 우리를 잡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산 무기에 좀 눈을 돌렸다. 이러한 분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폴란드는 이번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탱크와 함께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드는 FA-50 이 공격기죠. 공군 전력 그리고 하나디펜스가 만드는 K9 자주포 육군 중에서 포병의 전력이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굉장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고 있고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동차나 휴대폰 수출하듯이 그냥 물건만 수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출하는 쪽에서 교육 훈련이나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뭐 예전에 한참 지났지만 육군에서 복무할 때 포병이었는데 그런 무기들 다루려면 능숙하게 다루려면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만 딱 수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개 무기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기술 이전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도 아마 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콧대만 높았던,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네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이런 독일보다는 멀리 있지만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기들이 가성비도 좋고 또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나 유지 보수 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좀 약속을 하니까 한국과 손잡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몇 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만든 생각해 본 내피셜이고요. 이게 보셨던 것이 K2 전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 디펜스가 만드는 K9 자주포입니다. 얼핏 봐서는 아까 그 전차와 비슷하죠. 이게 차이점이, 외형을 보면은 탱크 전차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이 K9 자주포라는 것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대신 이 포를 쏠 때는 고정을 한 상태에서 쏴야 됩니다. 대신 사거리는 그만큼 더 멀리 나가고요. 반면 이 전차는 기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쏠 수가 있어요. 대신 사거리는 아까 봤던 K9 자주포보다 훨씬 짧죠. 그런 뭐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드는 그래서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 경공격기고요. 경공격기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에 수출 교두부를 마련하고 나면 나토에 가입해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력 무기들은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군, 육군, 공군, 해군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내수 시장일 것이고, 수출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소식들이 앞으로도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참고로 지금 이건 7월 28일 어제 공시한 내용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7월 7일 날 잠정 공시를 한번 발표했습니다. 이때 2분기에 매출 77조, 영업이익 14조가 나온다고 7월 8일에 이때는 이제 2분기가 끝나자마자 딱 집계를 해가지고 먼저 이제 시장에 투자 참고 자료로 알린 거고, 다시 이번에 7월 28일에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여기 이제 정정전후가 있네요. 이게 7월 초에 발표한 거고 이게 어제 발표한 건데 거의 숫자가 똑같죠. 약간의 미세한 약간 숫자 조정을 더해서 다시 한번 잠정 실적을, 요거는 어제 발표한 거는 이제 이사회까지 거쳐서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것이고, 참고로 잠정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 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하죠.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실적을 궁금해하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분기가 끝나고 최대한 빨리 한번 발표하고 다시 조금 숫자를 가다듬어서 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이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원이 나왔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에는 소폭 감소했고, 이게 시장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약 4% 정도 밑돈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 이게 실적 자체가 잘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고, 다만 그렇다고 아주 못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 좀 선방한 수준이다, 뭐 요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이슈,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좀 심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분기에 역대 두 번째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최대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고,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죠. 굉장히 매크로한 변수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지금 현재 경험하고
극복해야 될 이슈인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온 것은 좀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업황이 언제 반등하느냐, 전반적인 어떤 증권가의 예측을 보면 하반기에는 좀 다소 어렵고 내년 정도 예상한다. 내년 초에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년 이제 점차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를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20% 늘어난 것이고 컨센서스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IT 서비스나 이 물류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 SDS는 다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이, 지금 보시면 SDS의 주주에 삼성그룹 최대 주주 일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 복지재단 이사장이 시간의 매매로 지분을, 본인들 지분을 각각 3.9%에서 1.95로 한 절반 정도 줄였어요.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올해 3월이죠.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이 이걸 판 게 이제 상속세 때문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한 25조, 거기서 상속세가 한 11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는 다 못 내니까 아무리 삼성이라도, 그래서 2026년까지 상속세를 연부연납 계속 나눠서 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이 주식들을 팔고 있는 것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은 지분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지분이 상당히 많죠. 이 지분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분들이 다시 한번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물로 나오는 순간 또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되게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언제 터질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고 언제지라고 하는 이런 거. 그게 또 약간 물량 부담, 소위 오버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현재 SDS에는 좀 있는 것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속세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가치를, SDS의 가치를 높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인데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SDS 지분을 또 처분하더라도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블록딜, 이거는 그냥 시장에 뿌리고 다시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좀 전략적인 투자자를 찾아서 당장 이렇게 매물로 하지 않을 투자자를 찾는다든지, 뭐 이러한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관측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관측이고, 어쨌든 상속세 이슈가 삼성에서는 계속 있고, 이 외에도 다른 계열사들이 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상속세 이슈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SDS에는 오버행 이슈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솔재지의 실적 보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69억 나왔는데 제가 제목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을 한번 실제 보면 2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6,387억 원으로 전분기 다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68억 원 역시 증가했는데 증가율 자체가 세 자리죠.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다 세 자리입니다. 시장 예상치가 이 FM 가이드 기준으로 336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이보다 한 70% 이상 더 잘 나온 것이고, 이 정도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인 것이죠. 한솔재지 이름 그대로 종이를 만들고, 특히 인쇄용지 판매 단가가 많이 2분기에 올랐다고 하고요.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지금 좀 제지 업체들이 뭐 이러한 단가나 이런 것들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29일 라이브 방송 대신에 제가 녹화로 이렇게 자체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소 좀 어설프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요일에는 공모주 달력이 찾아오고 월요일에는 다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